요즘 신문 일면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장 뜨거운 남자, 바로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병상에서도 웃는 얼굴로 많은 네. 인사들을 어제 또 만났는데요. 그래서 뭐 병실 외교란 얘기도 네.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역대 그 주한 대사 가운데 가장 핫한 인물이 되지 않았냐.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아이콘처럼 됐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뭐 귀감으로 삼을 부분은 공직자의 자세고 사실은 끔찍한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어떤 중심을 딱 잡는 모습. 그다음에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의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귀감이 되는 네.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또 야박한 평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정치 논평을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았던 박근혜 정부에 상당히 미필적 고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 호재로 작용하고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가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컨벤션 그렇죠.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지지층이 결집하는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뭐 보수층은 일단 안보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네. 한미동맹을 핵심 가치로 보고 있는데 미 대사가 피습당함으로써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를 톡톡히 좀 누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기 그래픽도 나왔지만 네. 지지율이 꽤 올랐어요. 네. 33%에서 네. 지난주에 37%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랐는데요. 뭐 그 L자형 지지도에서 이제 소폭 상승한 건데, 네. 이게 이제 U자형으로 급격히 꺾여 올라가려면 결국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겠죠. 어쨌든 간에 뭐 약보합이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뭐 피섭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병기 실장이 들어온 이후에 네. 이 돌발 사태 이후에 청와대와 이제 외유 나가 있는 대통령 간에 상당히 상황 정리를 좀 잘 해내는 모습들, 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소폭 좀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병상에서 정말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얼굴을 한 번씩 내밀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다고 하죠. 어떤 대화들 오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리포트 대사가 여야 대표와 나눈 대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완쾌된 다음에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go together 네.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리포트 대사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한미 동맹. 리포트 대사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미국에도 똑같은 속담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예. 뭐 동행하지 않은 왕자 게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있는데. 예. 바로 그 지역구가 옆에 마포구니까 네. 당연히 원래 그 세브란스 병원이 그 마포구 부근이니까 이제 원래는 같이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같이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거에 대학교 건대 다니던 건대 총학생회 관련해서 일하고 있을 때 학생운동을 할 때 주한 미 대사관저, 그때 이제 그레그 대사였나요? 그때 예. 관저를 무단으로 네. 폭력으로 점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뭐 1989년. 89년이죠. 네. 그때 이제 아침 새벽에 한 6명이 차로 가가지고 담을 뛰어넘고 쇠파이프와 그다음에 사제탄, 신나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가지고 불까지 붙이려고 했지만 결국 불은 못 붙이고 이제 그 45분 만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정청래 의원이 미국에 국정감사 하러 갈 때도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서 못 가고 그랬던 일이 있죠. 네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해 1월이죠. 그때 미국 들어올 때 과연 입국이 될까, 비자가 네. 나올까도 논란이 됐었고, 실제 미국 와서도 그레그 전 대사한테 사과도 했었고, 저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멘트가. 작년 1월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레그 전 대사 집에 쳐들어갔다. 선물도 건네고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채널A 어제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과 많이 했다. 우리가 이제 89년도 얘기인데, 우리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테러라든지 그 좌익맹동주의에 대한 관대함이 너무 좀 지나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그 미국의 어떤 조야, 미국의 시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김기정 씨가 체포돼서 가는 장면도 납득할 수 없거든요, 사실. 네네. 테러리스트가 입을 덮고,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손으로 자기 상처를 막고 경찰차 타고 가고, 네. 예. 테러한 사람은 수갑도 안 차고 입을 덮고 그 병원 119를 타고 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 전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 필요한데, 지나친 좀 사회적 온정주의가 있는 거 아닌가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 TV 방송이 미국에 계속 CNN으로 해서 이제 타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본 그 미국 교포들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수갑도 안 채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고 이불로 구급차로 이렇게 실어가는 모습을 미국 국민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한국의 반미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테러리스트에 대한 온정주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테러라든가 외국 어떤 그 대사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어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크 리포트가 아까 우리 박상원 소장께서 좀 본받아야 될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그걸 굉장히 뭐 응원하려는 모임도 지금 광화문 일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보니까 이게 마크 리포트 대사가 굉장히 젊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당 정청을 30대에 다 경험한 참 흔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그리고 보입니다. 오바마가 그만큼 상원 의원 시절에 이제 외교 관련 이제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바마 퀴즈죠. 오바마 퀴즈인데 뭐 오바마가 이번에 그 한국 취임할 때도 직접 나와서 옆에서 격려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지금 오바마 정권의 특히 동아시아 정책, 네. 한반도 정책의 핵심 참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얘기도 나왔고 저희가 얘기했던 뭐 네. 한라이스쿱 얘기도 있었고요.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뭐 1차 중동 붐, 이게 한국 경제 성장의 결정적 견인차였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박정희 시대에. 근데 두 번 갔는데 이번에는 뭐 스마트 원전, ICT 문제, 한랄식품 문제인데 어쨌든 뭐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중동에서 찾겠다. 비즈니스 외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비즈니스라는 것이 총론과 강론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체화되도록 경제적 성과가 되도록 경제 주체들이 또 열심히 뛰어야 될 숙제들은 뭐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이번에 어떤 경제적 MOU 같은 것들을 체결하고 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어떤 그 양국 간의 어떤 그 건설 같은 부분에서 협조, 뭐 많은 일을 했는데 더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우디에 가서도 그 왕실의 어떤 유적이 담겨 있는 역사궁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UAE에 가서도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이슬람의 어떤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그런 어떤 머리에 쓰는 것을 쓰고서 이렇게 맨발로 이제 그 사원을 이렇게 모스크 궁들을 이렇게 다니고 함으로써 저 중동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많이 얻었고, 예. 네. 그 이제 사실 순방 전에도 저 중동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방문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자 신문 아랍뉴스라는 곳에서 한류는 최초의 한류는 70년대에 우리 사우디에서 시작됐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상당히 가진 것 같아서 순방 성과가 이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0% 지지율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나가실 때마다, 순방을 나갈 때마다 국내에서 뭔가 일이 항상 벌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순방 순방 징크스. 징크스가 이제 뭐 도표로 막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뭐 저 보니까 윤창중 사건도 있고 남재준 원장이 뭐 뭐죠? 이렇게 남북 정상 회의로 공개한 경우도 네. 있고. 그 상당히 뭐 이탈리아 작년에 갔을 때는 김무성 대표께서 개헌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좀 순방 효과가 좀 적었던 적도 있는데, 요번에는 리포트 대사 건은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미술적 고의에 의한 예, 긍정적 작용. 긍정적 작용이요. 예. 예,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지금 뭐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렇죠. 또 영수회담도 제한된 상태고. 네. 지지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아까 L자형이 U자형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 계기는 결국 내치죠.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라는 것은 그 국제사회 상고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인기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지만, 아까 시급 문제 했는데 결정적 지지도는 내 주머니에 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주는 또 청문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예. 청문 전국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외국 가면 굉장히 보람 있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광화문으로 돌아오시자마자 또 머리가 지끈거리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도 뭐 새로운 청와대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잘 풀어간다면 기다리던 U자형으로 예. 다시 한번 급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인데, 네. 어쨌든 내치는 외치보다 어렵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좀 응변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현지에서 비행기가 좀 지연 출발을 해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